자, 주요 악기상 말한 대로 현재 이런 것들 내부의 모습, 관계 모습 쭉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주요 악기상. 자, 내우. 자, 내우가 뭐냐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말합니다. 좀 전에 뭐 번개가 치고 있는 모습 쭉 보셨을 건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전반적인 전체적인 현상을 내우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악기상에서 그나마 비중이 큰 게 바로 이놈, 내우입니다. 자, 그러면 발생, 기본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소나기란 건 빗방울이 굵잖아, 맞지? 그러면 두꺼운 구름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은 상승 기류가 강하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할 때, 여러분들 안정이라 한다면 대기가 안정하다 말은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안정이란 말은 대기가 움직이는 건데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 불안정하게 될 때, 바로 상승,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두꺼운 구름, 저군형 구름을 만들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들이, 자, 국지적인 가열. 국지란 말은 국한되어 있는 지역, 좁은 영역을 말하는 거지. 자, 이런 거야. 자, 한여름에 햇빛이 비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운동장하고 저기 산 위하고 서로 비교를 한다면 똑같은 햇빛을 받더라도 어디가 더 빨리 가열됩니까? 운동장이 훨씬 더 빨리 가열되겠지?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가열됐다. 이런 말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위에 실려있는 공기들은 쉽게 가열될 거니까, 데워질 거니까 쉽게 상승할 수가 있겠지. 이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한랭전선. 자, 한랭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했어, 완만했어? 급했죠? 그래서 한랭전선에서는 저군형의 구름들이 만들어졌잖아. 근데 이 저군형의 구름이 전선 앞이었습니까? 뒤였습니까? 한랭전선은 뒤였죠? 기억하셔야 돼. 자, 그리고 온대, 열대, 저기압. 이게 온대 저기압이든 열대 저기압이든 어쨌거나 저기압이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상승하면서 구름 만들고 내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실제로 잘 나오는 건 이거. 자, 단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발달 단계를 보게 되면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야. 참고로 저군 단계를 발달 단계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림에 보듯이 저군 단계에서는 자, 빨간색이 상승 기류죠. 근데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과 하강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 기류만 나타나. 근데 기억하실 게 원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강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비가 있다는 말과 동일하게 의미를 쓰여. 그래서 나나 다나 지금 비가 잘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저군 단계에서도 비가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군과 성숙과 소멸 중에 가장 비가 강한 건 성숙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강한 건 소멸 단계. 비의 강도가 가장 약한 건 저군 단계입니다. 이것도 묻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성숙 단계가 이게 가장 강하다 그랬잖아, 맞지? 그런데 가와 다를 비교해서 묻는 문제가 있어. 자, 가와 다 중에 누가 더 비가 강하다고? 소멸이라고 그랬습니다. 됐지? 오히려 저군이 가장 비가 약할 때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저군 단계는 아까 발달 단계와 동일한 의미를 쓴다 그랬지? 자, 그리고 성숙 단계, 소멸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세 과정을 거친다. 자, 그러면 각각 특징. 아까 저군 단계, 발달 단계 같은 경우에 상승 기류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성숙 단계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강이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소멸 단계는 하강 기류만 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기류란 말은 자, 수직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오르내리는 걸 말해. 자, 아까 강수 정도, 강수의 강도를 이야기했었는데, 자, 저군 단계에서는 강수가 약하지만 성숙 단계가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소멸 단계도 강수가 있지? 이게 중간쯤 된다 그랬어. 두 번째로. 그래서 현재 가장 강한 것, 그 다음. 이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강수의 정도를. 자, 하나만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면, 여러분, 강수와 강우의 차이가 뭘까? 강우에서 우자가 무슨 우자? 비우자. 강수는 숫자가 물수. 자, 눈 내리는 걸 뭐라 하죠? 강설이라 얘기를 하지? 맞지? 그래서
강수가 가장 큰 개념이야. 강우는 비만 말하는 거고 강설은 눈만 말하는 거고. 근데 강수는 어쨌거나 녹아서 물이 될 수 있는 애들 다 총칭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강수가 종합적인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원래 눈과 비뿐만 아니라 우박까지 다 포함시킨 게 강수입니다. 됐나? 자, 그러면 성숙 단계일 때 강수가 가장 강한데,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 소나기도 내리지만 천둥과 번개 이뿐만 아니라 우박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후에서 우박이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닌데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 성숙 단계에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갈게. 자, 그러면 지금 우박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뭐 이 정도, 그리고 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만약 뭐 이 정도 생긴 경우도 있었고 더 작은 게 더 일반적이고, 그리고 큰 경우는 이렇게 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박이 발생한 경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우라는 것은 구름이 두꺼워 얇아? 구름이 두껍지. 그 말은 상승 기류가 아주 강한 거죠. 자, 그럼 봐봐. 위에 상공에서 얼음이 현재 보면 빙정이 얼음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얼음이 커지게 되면 떨어지겠죠. 근데 밑에 선풍기를 틀어놓는 거야. 위로 바람을 내뿜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얼음이 떨어지다가 자, 선풍기에 가까워지면 바람이 세지겠죠. 그러면 이걸 뚫고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럼 다시 또 여러 가지 물방울로 부딪히거나 또는 얼어붙어가지고 크게 계속 커지는 거지. 그럼 충분히 더 커지면 또 떨어지겠죠? 충분히 또 내려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밑에 바람이 강해. 또 올라가는 거지. 이 과정을 위아래로 올라갔다 상승 하강을 계속 반복하면서 크기가 계속 커지는 거지. 그럼 충분히 커지면 이제는 뚫고 내려오겠죠. 그게 우박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빙정이 상승과 하강, 오르내리는 걸 반복하면서 이 한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껍질을 입히는 것처럼 되는 거지. 그러면서 크기가 계속 커지게 되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말을 쓰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오르내릴 때마다 껍질을 입히는 거야. 그러면 그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어떨까? 겹겹이 쌓이는 모습이 보이겠지? 실제로 우박을 잘라보게 되면 겹겹이 쌓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낙하게 될 건데, 자, 이 과정 반복하면서 단면을 보게 되면 자, 나무의 나이테처럼 현재 층층이 보이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 말이지. 자, 이렇게 층층이 지금 현재 보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집중호우. 자, 집중호우.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현재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를 내리는 게, 한 곳에 많은 비를 내리는 게 바로 집중호우지. 자, 그 양 볼게.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강우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집중호우라고 한다. 원래 호우란 말 자체가 비가 많다 그 말이거든. 근데 집중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시간과 지역적으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자, 많은 비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기준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강우의 기준은 1시간 동안 30mm 이상, 3cm를 말하는 거지. 이럴 경우 우리가 집중호우를 하고, 자, 그리고 이게 뭐 몇 분 내리다가 그치고 또 몇 분 내리다가 그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하루 동안 전체 양이 역시 80mm 이상이면 이거 역시 집중호우란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1년 동안의 연 강수량, 평균적인 강수량이 있겠지? 그 양의 10% 이상이면 이거 역시 집중호우라고 한다. 자, 세 번째로 폭설. 자, 폭설은 뭐 눈이 많이 내리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기준도 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실제로 눈의 종류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리는 걸 폭설이라고 한다. 자, 우리나라 폭설 같은 경우에 뭐 저쪽 중부지방, 좀 더 저 위에 북부지방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부지방에 뭐 경기도나 강원도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기온이 낮아서 폭설이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이야기했었죠? 우리나라 폭설 어디?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기억납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되어 오면서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많은 눈을 내리게 되는 것 이해하겠지? 그런 것도 있죠? 자, 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시간에 1에서 3cm 정도 자, 쌓이는 양을 말하고, 자, 또는 하루에 5에서 20cm 정도. 자, 눈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좀 넓습니다. 어쨌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것.
자, 대표적으로 자, 겨울철 저기압 발달. 어쨌거나 저기압이 발달했단 말은 상승 기류가 있을 거니까 구름을 만들 것이고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내린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기단의 변질. 어떤 기단? 시베리아 기단이었죠.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에 의해서도 폭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네 번째로 강풍. 뭐 강풍하면 바람이 세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 기준이 얼마냐면 자, 앞 시간에 했던 것 열대 저기압은 얼마 이상이었죠, 바람이? 열대 지방, 아열대,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저기압 중에 특히 바람이 센 걸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잖아, 맞지? 네. 얼마였죠? 17. 17이었습니다. 17m/s. 자, 근데 강풍이라는 것은 14입니다.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이면 이게 10분 이상 지속되면 이걸 강풍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지금 이거 뭐죠? 황사. 자, 다섯 번째가 황사인데, 자, 황사는 주로 언제 발생하죠?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 주로 봄이. 맞지? 자, 참고로 중국이나 몽골 지역에 있는 사막 지역에서 현재 기동이 오는 건데, 자, 봐봐. 이런 거야. 자, 지금 여기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서 일단 이 모래들이 넘어오긴 넘어올 건데 먼저 하늘 위로 상승을 해야 되겠죠? 자, 상승한단 말은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죠. 저기압이라서 상승기류 따라서 이 모래 입자들이 하늘로 올라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자, 어떤 바람 타고 이동하는 거죠? 우리나라 어떤 바람? 편서풍이었지. 편서풍.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게 돼 있는 거지. 이리로 오는 거지. 그런데 이게 그대로 바람 불어서 그대로 우리나라를 통과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지상에 뿌리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나라 쪽은 다시 내려와야 되겠지? 그럼 무슨 기압? 고기압이죠. 그렇지. 하강기로 생기는 고기압이 발달할 때 피해가 특히 크게 되는 거지. 됐나? 자, 정리할게. 자, 중국과 몽골 사막 황토지대에서 이것들이 자,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올 건데 바로 편서풍에 의해서 날아오게 될 것이다. 모래입자들이. 근데 이 모래입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도 함께 오니까 지금 문제잖아, 맞지? 그래서 과거에는 이 모래입자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요즘에는 오염물질 그런 입자들까지 함께 아울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과 몽골 이 서쪽 지역은 상승기류였죠? 저기압이 발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나라 쪽은 뿌려줘야 되니까 다시 상공에 뜨는 모래입자들이 내려와야 된다. 하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기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과 몽골은 저기압이 그리고 우리나라 쪽은 고기압이 발달할 때 특히 황사가 잘 나타나게 되는 거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여름하고 볼게. 황사가 봄하고 가을 중에 언제 더 잘 발생한다고? 봄에. 그럼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사막 지역에 있는 모래들이 올라와야 될 거잖아, 맞지? 건조할수록 잘 상승할까? 아니면 습할수록 잘 올라올까? 습할수록? 여러분 모래입자 습하면 서로 막 들러붙잖아. 젖어 있으면. 건조하면 쉽게 떨어지잖아, 맞지? 맞나? 그러면 건조할수록 잘 서로 분리가 잘 되고 잘 떠오르겠지. 여러분들 봄하고 가을 중에 언제가 더 건조할까? 다시.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더 건조하죠? 겨울이죠? 봄은 겨울 지나고 봄 오는 거고. 가을은 여름 지나고 가을 오는 거고. 건조한 이후에 오는 봄. 습한 이후에 오는 가을. 됐나? 그러면 언제 더 건조한 거예요? 봄이 좀 더 건조하겠죠. 좀 더 모래입자들 더 잘 떠오를 수 있겠지. 그래서 봄에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됩니까? 자, 넘어갈게. 자, 태풍과 토네이도. 태풍은 잘 알고 있는데, 자, 토네이도. 우리한테 토네이도는 그렇게 익숙한 건 아니잖아, 맞지?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원래, 자, 용오름이라 해서 실제로 아주 강한 소용돌인데, 이게 육지가 아니라 만약 바다 위였다면 물이 빨려서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우리가 용오름이라 그래요. 과거에 조선시대에 기록됐던 것도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관측된 것도 있어. 자, 그러면 발생 지역은
태풍은 어디라 그랬죠? 바다인데 자, 위도가 기후대가 어디였지? 열대 및 아열대 해상이었죠. 그런데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온대 지방입니다. 특히 바다보다는 육지에서 잘 발생합니다. 육상이 대부분이고 해상에서 현재 발생을 하면 우리가 용오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주로 미국에서 잘 발달하는데, 자, 규모. 자, 규모라는 것은 이 덩어리, 이 소용돌이의 덩어리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태풍 같은 경우에 막 올라오면 우리 한반도를 다 덮어버리잖아, 맞지? 큰 것들은 1000km가 넘습니다. 통상 평균 약 500km 정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수평적인 규모, 그리고 수직적인 규모. 자, 태풍의 구름 덩어리가 있을 때 수평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약 500km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승기류. 자, 여러분들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끝이 어디였죠? 자, 대륙권 위에 성층권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성층권은 안정하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그랬지? 대륙권은 참고로 공기가 팽창되어 있는 저기도 따뜻한 곳은 좀 더 높아. 근데 극지방은 공기가 냉각됐기 때문에 좀 낮아. 어쨌거나 20km, 평균적으로 15km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과 수직 중에 누가 더 규모가 큰 거죠? 수평이 월등히 큰 거지? 됐나? 근데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회오리 깔때기야. 자, 참고로 자, 토네이도는 여러분들 깔때기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직경이 커질까 작아질까? 지름이 커지겠죠. 커집니다. 그래서 밑에 지상에서는 몇 미터 또는 수십 미터밖에 안 돼.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지.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한 200m 정도가 됩니다. 큰 경우는 현재 평균적으로 한 200m 정도.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세로의 길이는 약 1km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수평과 수직 규모 중에 누가 더 큰 거지? 오히려 수직이 더 큰 거죠? 됐지? 오히려 수직이 더 큽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최대 풍속. 누가 더 바람이 강할까? 누가 더 바람이 강할까? 실제로 토네이도가 더 바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풍 때문에 기차가 전복되는 일, 차가 뒤집어지는 일, 그런 일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 없었지? 그런데 토네이도는 가능해. 기차를 막 엎어버리고 현재 차를 엎어버리고 막 하는 거지. 과거에 소가관에 들어가서 들려서 하늘 위로 올라갔어. 뭐 날아서 죽었겠지? 근데 어떤 경우는 올라가서 다행스레 이게 서서히 약해지면서 서서히 내려왔어. 살았지.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학적으로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있지만 상대 트라우마가 크겠지. 소가 뭘 알겠어? 아주 정신 충격이 컸겠지? 그 뒤에 밥도 안 먹으면서 서서히 죽어갔지. 자, 갑니다. 자, 최대 풍속은 태풍이 최대면 약 100 정도, 그리고 토네이도는 200m/s입니다. 엄청난 속도지. 태풍도 100까지는 잘 안 갑니다. 40, 30, 40만 되더라도 우리한테 엄청 강한 바람을 인식을 하잖아, 맞지? 자, 근데 이건 200이야. 엄청난 거지? 자, 수명. 자, 태풍은 우리가 며칠 전부터 계속 예보를 하잖아,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며칠 동안 현재 보면 거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네이도는 길면 몇 시간이지만 대부분 10분 내로 거의 끝납니다. 몇 초 만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몇 분 만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몇 시간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 거의 대부분이 몇 분 만에 끝납니다. 자, 이렇게 이게 토네이도 모습 한번 볼게. 위로 올라갈수록 깔때기 모양 커지고 있죠? 자, 이런 거. 대기 용오름. 참고로 이거 우리나라에서 찍은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다에 있던 물고기들이 날려가지고 육지가 떨어진 경우도 있었어. 자, 불기둥.